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6개 부처별 복지사업 정보를 연결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쿠폰 형태로 발송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소액결제 이용료를 사기당하는 이른바 스미싱 사건이 빈바람에 따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급식을 재개하는 개학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되는 등 산재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296개의 복지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6개 부처별 복지사업 정보를 연결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처별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나 대상자별 수급 이력 정보를 자격 수급 이력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복지 서비스의 수급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가구별 복지 서비스 이력 관리, 중복 부정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도 한결 간편해집니다. 국토해양부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에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일부로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또 복지사업의 서비스 내용,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의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복지 알림이도 완성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복지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대학 장학금 등 업무 처리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쿠폰 형태로 발송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소액결제 이용료를 사기당하는 이른바 스미싱 사건이 빈바람에 따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신종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수법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긴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입니다. 무료 쿠폰 제공, 모바일 상품권 도착, 스마트 명세서 발송 등의 형태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전송된 메시지상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문자 발송자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문자 발송자는 이를 토대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며 피해자는 한 달 후에 자신의 스마트폰 요금 명세서에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될 때야 스미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객센터에 소액결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 코드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쿠폰이나 상품권, 무료, 조회 등 스팸 문구를 휴대전화에 미리 등록해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앱은 공인된 오픈마켓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급식을 재개하는 개학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학교 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검반은 급식시설, 기구, 용기 등 세척 소독 관리, 식재료 위생 관리, 식품용수 수질 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식약청은 특히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막기 위해 지하수와 김치류를 집중 수거, 오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매년 개학 전에 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에 학교 급식소 위생 점검을 한 차례 실시했기 때문에 시기를 개학 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되는 등 산재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의 종류가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나고 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도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됩니다. 직업성 암은 현행 피부암, 폐암 등 9종 외에 위암, 대장암 등 12종이 추가됩니다. 암뿐 아니라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행 19종인 호흡기계 질병 유발 원인 물질은 알루미늄, 염산, 염소, 아황산가스 등 14종이 추가돼 33종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물질이라도 유해 요인과 질병의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지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새로 들어갑니다. 또한 만성과로 인정 기준을 현행 3개월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부산 오륙도의 바닷속과 육상 생태계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년간 오륙도의 해양 육상 생태계를 정밀 진단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륙도는 육지에서 가까운 것부터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산시에서 의뢰받은 오륙도 및 주변 해역의 해양 생태계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의 하나로 오륙도 서식 생물의 생육 상태와 주요 생물의 서식처 확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바닷속에는 동물 플랑크톤 73종, 조간대 생물 209종, 해조류 53종 등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상에는 식물 70종과 조류 17종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보호대상 해양 생물로 지정돼 있는 개바다말과 주요 조간대 생물인 부채뿔산호, 딱지군부, 조무래기 따개비 등이 오륙도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오륙도의 천연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과 낚시꾼이 버린 쓰레기, 여름철 고수원 등이 보호대상 생물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농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합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를 위해 방사능 정밀검사기기인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를 연구원 산하 안양농산물 검사소에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는 체르노빌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핵실험 때 가장 많이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나 세슘을 정밀 측정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방사능 오염량을 검사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방사능 오염 기준은 식품 1kg당 요오드는 300베크렐 이하, 세슘은 370베크렐 이하입니다. 요오드의 경우 유아용은 100베크렐 이하입니다. 안양농산물검사소에서는 매월 도내 전 지역의 농수산물을 선별 검사할 계획이며 원근의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고 원전 사고가 난 일본산 수산물은 집중 검사할 방침입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국내 식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걱정하는 도민이 많다며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오염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담배 가격을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7,000원까지 올려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정부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담배 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하고 담배값 포장 제한 등 비가격 규제를 해야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대까지 안정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담배 가격을 7,000원까지 올리기 위해 매년 500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2020년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35.9%로 떨어지고 여기에 비가격 정책을 함께 운용하면 흡연율이 27.6%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담배 가격 인상과
금연 지원 사업, 금연구역, 금연치료 등 비가격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하고 2008년 47.7%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아직까지 40%대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흡연 감소율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단발적인 인상으로는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강력한 비가격 정책과 함께 지속적인 담배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녹색경영 지원 사업에 46억 원을 투입해 548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경영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그린비즈 요건에 맞는 녹색경영 전략을 컨설팅해주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으로 평가되면 우수 그린비즈 마크를 부여받아 금융과 연구개발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녹색경영 평가 지원, 그린비즈 컨설팅, 녹색기업 공급망 구축 지원,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지원 등 4개로 구분돼 진행됩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도록 우수 그린비즈의 평가 지표와 요구 수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녹색기업 공급망 구축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내 8개 자치구와 진로교육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성북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 청소년 진로 탐색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 운영과 중학생 직업체험 확대 실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의 직업 현장을 방문해 간단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장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353억 원의 예산을 들여 4,133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고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규로 장애인 직무지도원 21명을 선발해 13개 시군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배치합니다. 농업기술원의 협조를 얻어 도내 70개소에 즉석 도전기를 설치하고 이를 153명의 장애인이 관리하는 사업도 실시합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분야에서는 장애 청소년 85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기능장애인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봉제 전문가, 인권 강사, 바리스타 등 장애 취업 유망업종 6개 사업을 대상으로 155명의 장애인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6곳을 72곳으로 확충해 중증장애인 2,232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차 단속 보조, 공공기관 환경미화 보조 등 공공일자리 부문의 경우 지난해보다 115명 늘어난 1,727명을 채용합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낮을 때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어린이, 또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이런 기온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겨울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귓바퀴, 코끝 등의 신체 말단 부위는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질 때는 동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기온이 강하시 심장 및 혈관계통이나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하셔야 하고,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특히나 보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뇌졸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나 만성 폐질 환자는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겨울에 운동 시에는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셔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준비 운동의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면서 실내에서 실시를 하셔야 하고요. 운동하실 때 수준은 70-80% 범위로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겨울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10에서 15% 정도 에너지가 더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외출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이용할 시에는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에 고립된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 연락을 취하고, 동승자가 있을 경우 같은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차례로 수면을 취하고 한 사람은 깨어 있어서 구조에 대비를 하셔야 하고요.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서 구조대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의 색깔을 식별할 수 있도록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처럼 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는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운동 부족 등으로 수분 배출 기회가 적고, 또 먹는 것도 균형을 이루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춥다고 움츠러들지만 마시고 균형에 맞는 식단과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